오늘 인터뷰는 시사회 가족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얼굴은 다소 낯설어도 시사회를 애청하는 분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친숙한 목소리일 것 같은데요. 시사회 로고의 주인공 KBS 전속 성우 정혜은 그리고 박의주 성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두 분을 모시면 청취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두 분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회 청취자 여러분, KBS 45기 성우 정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45기 성우 박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두 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목소리 짧게 들으시면 어떤 목소리를 낸 성우일까 궁금하시기도 하고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자 담당했던 시사회 로고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성환의 시사야 특별기획 범죄 이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아니 근데 성우는요. 이렇게 평상시에 대화할 때하고 딱 이렇게 큐사인 딱 줬을 때 얘기하시는 거랑 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가요? 너무 신기해요. 네. 자기 목소리를 저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부러운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댓글창과 뭐 문자로 반갑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와,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성우다 보니까 이렇게 출연해서 직접 생방송에 나오실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정혜은 성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떨린 것 같아요. 생방이라서. 아니 근데 늘 하시는 분이 떨리시면 안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박의주 성우도 그래요? 네, 저희는 처음입니다. 항상 뒤에서 이제 로고 멘트 녹음하거나 이랬는데 저희가 아직 전속 성우고 그래서 이럴 기회가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에요. 상당히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저희 유튜브로도 다 나가거든요. 두 분 이제 영상까지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데뷔 무대랑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방송으로 이렇게 목소리 나가니까 좀 설레기도 하세요? 두 분? 네, 엄청 떨리고요. 근데 이렇게 또 어쨌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또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두 분이 동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언제 입사해서 성우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2020년 12월 1일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2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동기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총 8명,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8명입니다.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한 400대 1 정도. 400대 1요? 네. 와. 정말 400대 1, 말이 400대 1이지. 성우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도 하고 그러셨죠? 두 분? 정말 오랜 시간. 근데 누가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성우 아카데미 학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 대부분 선생님으로 활동 많이 하세요. 선생님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께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또 성우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성우가 되려면은 아카데미만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성우를 준비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 좀 소리에 관심이 많으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목소리 연기자예요. 예. 그래서 소리를 전달하는 뭐 전달력, 표현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상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상력이요?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예. 공연이나 이런 작품들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계속 상상력을 키우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채 시험 볼 때 네. 지금 정혜은, 박의주 두 분하고 얘기 중인데요. 네. 그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돼요. 어떤 과제를 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로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한 배역을 맡게 되면 그 배역에서 해야 하는 그 캐릭터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떤 배우와 닮았을까? 어떤 부분을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돼요. 네, 특히 저희는 전속성우 기간에는 라디오 드라마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데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성우분들한테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목소리가 좀 다르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요? 네. 넌 자라서 성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없었어요, 혹시? 성우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사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네, 계기로 네. 나는 나중에 커서 성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네, 평범한 직장인이었었고요. 예. 평범한 직장인이요? 네, 직장을 꽤 오래 다녔고 예. 시각장애인 낭독봉사에 관심을 좀 가지다가 네. 자연스럽게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성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봉사를 네. 하다 보니까 네.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네, 성우를 내가 하면 어떨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혜원 성우는 그렇고 네. 박의주 성우는 저는 어떠세요? 어렸을 때 막연하게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근데 용기는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회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문득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날 뭐 하고 싶었지라고 되돌아보다가 소리내어 책 읽는 것도 좋아했었고 내가 연기를 하고 싶었던 잊고 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지 해서 성우에 도전을 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게 딱 네. 박의주 성우였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신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직접 성우 일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소리만 내면 되니까 되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다르죠. 네, 뭐 아무래도 직접 해보니까. 네.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라디오 드라마에서 배역을 맡았을 때 예. 그 배역을 어떻게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요. 연습도 정말 많이 하고 저희 뭐 전속 성우들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 예전에도 각오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막상 실제로 임하다 보니까 좀 부담감, 책임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박의주 성우는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없어요? 같이 성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네. 성우 뭐랄까 저는-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직업병이라 할 만한 거는 일상생활 하다가 예. 제가 평상시에 말할 때는 뭐 그냥 일반 사람처럼 소리 볼륨도 작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시끄러운 식당 같은 데 가면 예. 이 숨겨져 있던 굉장히 강한 발성이 빵 하고 나올 때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를 들어서 한번 시연해 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좀. 너무 크실까 봐 청취자분들 이모님 여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모두가 쳐다봐요. 네. 식당 안에 그러면 있는. 바로 이모님 오셔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근데 소리로만 승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네. 독특한 음색으로 이렇게 뭐 애교도 좀 섞고 이렇게 하면 네. 더 이렇게 눈에 확 띄고 네. 그러지 않나요? 정혜연 네, 성우는 네. 어떠세요? 저는 뭐 직업병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는- 직업병은 네.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평소에 평소에? 갑자기 성우의 본능이 발동될 네네. 때. 네. 뭐 사실 뭐 음식점 아까 얘기도 했지만 네. 저희 뭐 표현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성우들이. 예. 그래서 표현 막 이모님들 너무 맛있어요 이모님 음식 정말 너무 서비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저희도 모르게 이런 이모님들 맞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진짜 네. 저희가 또- 표현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즐겁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유쾌하게, 네.
아니요, 제 이거 가지고는 청취자분들께서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다시 한번 그래요? 또 예, 네. 제일 익숙한 걸 뭔가 좀 하나 다시 한번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익숙한 일단 거. 네. 청취자 문자 하나 제가 읽고요. 아, 네. 9105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터뷰 코너를 가장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인어공주 목소리 현실화 같아요. 성우분들 연기하실 때 표정도 함께 변화하는 게 멋지더라고요. 또 성우님을 초대해 주신 제작진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감동이에요. 저희 일부러 네. 이걸 읽어드렸어요. 아, 왜냐하면 정말요? 네. 성우하면 뭐 영화 더빙도 해야 되죠. 네. 뭐 만화영화 같은 것도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저희 로고 녹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라디오에. 네. 굉장히 활동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주로 어떤 그러니까 전석 성우는 네. 어떤 것들을 해요? 말씀해주신 라디오 드라마가 일단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예. 요즘엔 어떤 드라마 주로 하세요? 라디오 드라마라고 하면 저희 뭐 콩이나 팟빵에서 다 들으실 수 있는데 뭐 네. KBS 무대, 또 라디오 문학관, 뭐 라디오 극장, 뭐 역사를 찾아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단편극부터 장편 소설을 극화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은 네. 거기 안에 한 캐릭터 하나만 좀 잡아서 네. 익숙하게 청취자분들 아실 만한 것들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뭐 짧게 네. 정연 네, 네. 성우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생각나는 배역이 하나 있긴 한데 그 네. 라디오 극장에 다른 사람이라는 예.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에서 하율이라는 배역을 연기했었는데 네. 짧게 들려드리면 우리 영화 얘기 같이 한번 해볼까? 너 그 영화 알아? 나랑 진짜 좋아하는 배우도 같고 나 너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는 배역이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애정 결핍이 좀 있는 예. 그런 배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늘 사랑이 그러신 고픈 늘 그러신 건 아니죠? 네. 늘 그러신 건 아니죠? 늘 네. 그러면은 네. 박의지 성우는 어떠세요? 저는 부서진 여름이라는 이정명 작가의 유명한 소설에서 그 미란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었어요. 네. 거기서 간단하게 해보면 수인아 한조야 엄마 술 안 마셨어. 안 그럴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거는 약간 우울증이 있고 불안 증세가 있는 두 아이 어머니 역할이었는데 네. 그런 배역을 해본 적이 그 있어요. 청취자 4222님께서요. 네. 노래도 잘하시나요? 성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잘하시죠? 왜냐하면 성우는 네. 연기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렇죠? 잘하면 너무 좋죠. 네. 훨씬 네. 이득이고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래까지 부탁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입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인상 깊었던 장면 아니면 일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작품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화길 작가의 다른 사람이라는 라디오 극장 작품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오디션을 보고 네. 제가 따낸 배역이었어요. 예. 사실 오디션을 보면 저희 전속성우 모두가 그 한 배역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내부에서도 경쟁을 해요? 네. 그 들어와서 원작- 또 다른 경쟁의 시작입니다. 오, 그렇구나. 네. 저희는 뭐 배역 하나를 정말 맞아요.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원작 소설을 읽고 이제 그 배역이 좀 많이 이끌렸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가장 적합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배정하듯이 네. 배역을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라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캐스팅이 되는 것도 있고 라디오 극장 같은 경우는 직접 오디션을 봐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성우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일상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우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죠. 네. 뭐 광고 속에도 성우 네. 목소리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방송 뭐 내레이션도 그렇고 또 저희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청소기, 밥솥
이런데 인공지능 보이스 뭐 이런 아. 거에도 저희 목소리가 네, 다 성우들이 네, 많이 들어있죠. 그러네요. 네. 지하철 안내하는 네, 것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아,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아직 전속 성우다 그렇죠. 보니 아직 다른 거 외부 활동은 아닌 거죠. 오직 KBS에서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속 활동은 네. 어느 정도로 하는 겁니까? 전속은 2년 동안 그렇군요. 활동을 하고 프리가 되는데 저희가 다음 달 말일까지가 딱 2년이라서 12월 1일부로 프리랜서가 돼서 이제 더 넓은 그렇군요. 무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두 분 이제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네. 더 많은 활동을 더 하실 네,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청취자분들께도 훨씬 더 익숙한 목소리가 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특히 또 이제 지금 성우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 뭐 성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했으니까 네. 훗날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와, 너무 갑자기 벅찬.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그 선후배 간의 굉장히 끈끈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KBS 네. 성우들이요. 후배로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박을주 성우, 정혜은 성우를 꼭 찾아서 연락 주세요.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게 성우를 꿈꾸게 된 계기가 정말 다 다양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신다면 정말 격하게 저희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진짜 뭉클할 것 되고 같아요. 싶었는데 네. 그러면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이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행복한 네. 일이니까요. 특히 이제 성우분들은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인 분들이고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 때 나를 보고 나의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네. 성우가 됐다고 하면은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이 성우 정혜은, 성우 박의주로 이루고 싶은 꿈 있으시다면요. 와, 네, 정혜은 성우부터.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예. 사실 성우로서는 많은 작품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작품에 많이 참여해서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고민하는 연기자 그리고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나레이터로 희망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저 두 분 앞으로 활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전속 성우 정혜은 그리고 박의주 성우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